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일의 오종원입니다. 오늘 벤츠 E클래스 준비했습니다. 11세대 모델이죠. 완전 풀체인지 된 11세대 E클래스가 지난 1월서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승할 모델은 E300 포매틱 AMG 라인,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 준비를 해봤는데요. 판매 가격 1억 552만원에 책정되어 있죠. 노멀 모델은 9,390만원입니다 1억 원 안팎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M254 엔진,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 적용하고 있죠. 258마력의 최고 출력을 확보하고 있고, 최대 토크는 40.8kgm의 힘을 냅니다.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어서 힘과 효율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가속할 때 약 17kW 정도의 힘을 보태주고요. 평소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통해서 좀 더 부드러운 가속, 부드러운 시동, 변속 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앞뒤로 지금 프리미엄 스페셜 모델을 적용하고 있어서 20인치 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요. 앞에는 24540R20, 뒤에는 27535R20 사이즈의 타이어 들어와 있습니다. 노멀 모델은 앞뒤로 19인치 타이어 들어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뒷부분에도 벤츠 스타 패턴을 적용한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하고 있어서 한눈에 이 벤츠구나 하는 것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차체 실루엣이 긴 차체와 휠 베이스를 바탕으로 오버행이 짧죠. 앞 오버행 상당히 짧게 들어와 있고, 대신에 본닛은 길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를 뒤로 많이 빼서요.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한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에는 3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들어와 있습니다. 조수석 앞에도 모니터가 있어서 좀 더 조수석이 재미있어졌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서 이동하는 동안 승객들이 좀 더 재미있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7개의 스피커를 바탕으로 한 오디오 시스템, 상당히 입체적이어서 이제 4D 오디오 시스템까지 발전을 했는데요. 시트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가 있어서 시트를 통해서 몸이 그 소리의 울림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오디오 수준을 만나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밖에도 아주 많은 특징들이 있죠. 차선 변경까지 지원하는 주행보조 시스템 탑재되어 있어서 운전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운전석 실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 합니다. 실내 들어오면 3개의 모니터를 만나게 됩니다. 운전석의 계기판, 센터페이시아 모니터, 그리고 조수석 앞에도 이렇게 별도의 모니터가 하나 들어와 있죠. 실내 카메라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전에 못 보던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 눈치챌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 하나, 둘, 딱 2바퀴 도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주행하면서 좀 더 날카로운 조향 기대할 수 있겠다 싶은 거고요. 스티어링 휠 아래쪽은 또 D컷으로 살짝 깎아 놨죠. 좀 더 다이나믹한 손맛도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시프트 다운, 오른쪽은 시프트 업,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은 또 2층 구조로, 좌우 2층 구조로 여러가지 버튼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계기판은 물론이고 센터페이시아 모니터까지 여러가지 기능들을 스티어링 휠을 전체로 조절하고 설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12.3인치 계기판입니다. 보조장치, 내비게이션을 클래식, 스포츠 계기판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윗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소로 갈 건지 스포츠, 기본, 그리고 높낮이 밝기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끌 수도 있습니다. 트림 미터, 에코 표시창, 연비, 주의 어시스트, 미디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센터페이시아는 14.4인치 모니터입니다. 사이즈를 더 키웠죠. 센터페이시아를 꽉 채우는 이 면적을 모니터로 다 덮어 놓았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이런 화면들 보게 되는 거고요. 앱을 통해서 메르세스미, 애플뮤직, 날씨 정보, 라이선스 정보, 카메라, 갤러리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요. 저장 장치를 USB 연결부에 끼우면 녹화를 시작할 수가 있다.
실내 카메라까지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죠. 동영상 녹화 가능하고 이제 사진 찍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애플 뮤직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멜론, 플로우, 앵그리버드, 웨이브, 팟캐스트, 틱톡 이런 것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네요. 아주 많은 서드파티 앱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 시트 조절, 키 173 하면 이 키에 맞게 스티어링 휠과 시트를 조절을 해 주는 거죠. 주행 관련 보조 장치로 액티브 디스턴트 어시스트, 경로 기반 속도 조절 기능 들어와 있고요.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액티브 차선 변경 어시스트, 차선 변경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충돌 회피 보조 장치는 ESP,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차선 이탈 방지 어시스트, 액티브 사각지대 어시스트 들어와 있고요. 지원 기능으로 교통 표지판 어시스트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의 어시스트, 그리고 카메라 덮개 열기, 주차와 관련된 기능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디지털 자동차 키 들어와 있습니다.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16명까지 키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리는 한데 또 공유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또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기네요. 한 두세 명, 서너 명 정도 키를 공유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라이트, 다이나믹 하향 등 스포츠 라이트, 디지털 라이트는 또한 좌우 램프당 약 10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날씨, 도로 상황, 주행 속도 이런 데 맞춰서 아주 밝기를 최적화해서 비춰준다고 하니까요. 야간 주행할 때 이런 부분들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웨이크업 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낼 수가 있고요. 온라인 음성 조작 기능 활성화되어 있고, 운전석 카메라 끌 수도 있네요. 운전석 카메라를 끄면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비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앱 이용할 수가 있고요. 비발디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죠. 인터넷 웹 브라우저, 유튜브, 에센셜 뭐 이런 부분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유튜브까지 실내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디오, 자, 이 부메스터 오디오 들어와 있는데요.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이퀄라이저 조절할 수가 있고, 밸런스 및 페이더, 4D 사운드. 자, 이 부분에 익사이터, 그러니까 음향 공명 변환기가 이 시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소리가 날 때 시트가 같이 울립니다. 시트의 진동을 통해서 몸이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시트가 떨리는 정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인터넷 및 블루투스, 핫스팟, 이렇게 해서 차 안에서 핫스팟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정보는 차량, 가속 페달, 제동력, 그리고 조향, 38도까지 돌아가네요. 즉 조향각, 뒷바퀴도 각도 표시가 되는 걸로 봐서 나중에 리어 엑셀 스티어링 기능도 추가되는 모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차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없고요. 이 부분은 차체 높이를 또 한 단계 아래 기준, 한 단계 위로, 세 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로 가면 마이너스 1로 가지고 차체 높이가 낮아집니다. 스포츠로 가면 더 완전히 낮아지네요. 이렇게 차체 높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 토크, 출력, 터보 부스트 압력 등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아래 버튼 다이나믹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듀얼. 파킹 카메라, 화면에서 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앵글, 앞뒤에 다양한 앵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가락으로 3D 입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석 앞에도 모니터가 하나 있죠.
MBUX 슈퍼 스크린입니다. 첨단 프라이버시 기능이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또 헤드폰, 블루투스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조수석 화면만 별도의 소리를 헤드폰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조수석이 더 즐겁고 재미있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들어와 있고요. 두 개의 컵홀더, 두 개의 C타입 USB 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이 부분을 덮어버릴 수도 있네요. 상당히 큰 백도 수납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을 가진 센터 콘솔 준비되어 있고요. 센터 콘솔 안에 또 C타입 포트 하나 더 준비되어 있네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뒷좌석 보고 가시죠. 뒤로 갑니다. 네, 뒷좌석 잠깐 살펴보시죠. 운전석 제가 앉았던 그대로 뒀고요. 그 상태로 뒤로 앉았습니다.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완전히 수납이 되죠.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3단계로 조절이 되네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무릎 앞으로 주먹 2개,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이렇게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느낌상 공간이 꽉 차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시트 윗부분이 뒤로 좀 튀어나와 있고, 센터 터널은 제 손바닥보다 더 높게 솟아 있어서 좌우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박감이 있는 그런 공간이다 라는 얘기죠. 암레스트 이렇게 내려서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이중으로 꺼낼 수가 있죠. 한 번, 두 번.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들어와 있는데 온도 조절 장치는 없고요. 이 밖에 뭐 12V 전원 아울렛은 없고 C타입 USB 포트가 이 밑으로 두 개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 이렇게 접어서 스키스루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뒷시트는 트렁크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뒷좌석 위로 별도의 이렇게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루프는 하나의 통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뒤로 구분해서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또 달려보셔야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자, 갑시다. 쭉 가속을 하고요. 자유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외기온도 4.5도, 시야 좋고요. 미세먼지 좀 끼어 있는 듯 하네요. 지난 1월에 국내 출시했죠. 11세대 E클래스입니다. 11세대 이를 만큼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처음에는 중형이었으나 지금 2차 중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준대형 사이즈로 성장한 E클래스입니다.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노면의 충격과는 크게 상관없이 차체 고유의 그런 승차감을 잘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질리티 컨트롤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2300 포매틱에 기본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차체를 아주 단단하면서도 부드럽게 컨트롤 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동차를 만나다 보면 이 형용못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단한 듯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 단단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데요. 서스펜션 특유의 느낌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엔진 먼저 살펴볼까요? M254 엔진 사용하고 있죠. 직렬 4기통 가솔린 엔진입니다. 최고 출력 258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갖추고 있는데요. 9단 변속기가 그 힘을 조율하죠. 놀라운 게 공기저항 계수입니다. 이 차의 공기저항 계수 0.23인데요 최고 수준의 공기저항 계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실내 아주 조용합니다. 지금 시속 85km 전후의 속도인데 뭐 이렇다 할 잡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속도를 쭉 잠깐 끌어올려 보면 엔진 소리가 이렇게 살아나면서 또 아주 적막한 실내를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는 또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계기판에 보조장치, 주행 보조장치들 보면서 달려볼까요? 자, 왼쪽 오른쪽 모두 3개 차로를 확인을 하죠. 대형 차량을 구별을 합니다. 자,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왼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인데 차선의 중앙 잘 유지하고 있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가 않죠.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차선 변경 중 안내를 하면서 차선 변경 마무리까지 잘 지원을 하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 봤는데요. 또 공간이 충분하고 속도가 맞고 진행 방향이 차가 없다, 이런 조건이 맞을 때는 이렇게 차선 변경을 잘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원할 때 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차들이 좀 더 많다거나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차선 변경 지원을 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초보 운전자조차도 편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에서 차가 차선 변경을 지원을 한다 라는 얘기죠.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죠. 자, 9단 1200, 8, 7, 6, 5, 4, 3, 2단으로는 안 내려가죠. 3단 4700, 그리고 9단 12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고요. 1200rpm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데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낮은 rpm으로 시속 100km를 커버한다 라는 얘기는 엔진의 효율이 그만큼 높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효율과 관련해서는 또 이 차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빼고 갈 수가 없죠. 엑셀 오프에서 탄력 주행을 이어갈 때 엔진 RPM이 0으로 떨어지죠. 엔진이 꺼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엔진이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제하게 되면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서 탄력으로 주행하는 글라이딩 모드에서는 엔진 RPM이 0, 즉 엔진이 꺼진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효율을 높게 가져가는 이런 반응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만을 추구하는 차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요. 엔진 사운드가 좀 살아나죠. 달려보면 아주 적당히 굵은 엔진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아주 단단하게 도로를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서스펜션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자세로 속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리도 좋고 차체의 거동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여기에는 또 포매틱 사륜구동 시스템이 기여하는 바가 크겠죠. 게다가 그렇게 빨리 달릴 때는 계기판, 내비게이션 보느라고 시선을 분산시킬 여유가 없죠. 정면을 딱 보면 아주 넓은 화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뜹니다. 진행 방향, 내비게이션 정보, 현재 속도, 엔진 회전수, 현재 시간, 주행보조 시스템의 작동 여부, 이런 부분들이 다 뜨기 때문에 좀 더 운전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계기판조차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면을 보면 됩니다. 조수석에까지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조수석에서 여러가지 동영상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운전석에서는 조수석 화면이 잘 안 보이게 화면을 좀 더 어둡게 처리해 줍니다. 조향 반응이 빠릿빠릿합니다. 잠깐 돌리면 차가 금방금방 이 방향을 돌리는 반응을 만나게 되는데요. 차의 앞머리가 방향을 바로바로 바꾸는 이런 반응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스티어링 락투락 2회전에 불과한 그런 락투락 조향비가 실제 조향에서도
아주 예민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죠. 쭉 속도를 끌어올려서 코너링 도전해 봅니다. 제동 턴. 좀 빠른 속도에서 턴을 시도했는데 잘 버텨줍니다. 그 상태에서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는 찍 소리 내지 않고 조용한 상태 유지하고 있죠. 타이어의 한계 성능도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의 코너링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안정된 자세, 높은 한계 성능 보여주는 반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차를 몰아붙여도 재미있는 반응 느낄 수 있겠다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 세단, 좀 더 여유있고 편안하게 이 차를 즐기는 게 이 차의 성격에 좀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 여러가지 고급스러운 마무리를 통해서 이 차의 격을 느낄 수 있게 해주죠. 좀 더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서 11세대 E클래스의 어떤 그 위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E클래스는 제가 보기에는 오너 드라이브가 탈 수 있는 상한성 최고 수준의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S클래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S클래스는 어떤 그 슈퍼 드리븐 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거기에 비해서 E클래스는 오너가 직접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는 그런 오너 드라이브의 이미지가 강한 차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면에서 직접 운전을 즐기는 이들이 선택하기에는 S클래스보다 E클래스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S클래스 잘못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월급 얼마 받으세요? 뭐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운전사로 오해를 받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렴은 어떻습니까만은 그래도 오너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겠죠. 오너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차, 바로 E클래스 아닌가 싶고요. 이제 하반기가 되면 또 여러가지 모델들이 더 나옵니다. AMG 모델까지 포함해서 전체 7개 라인업으로 짜여지게 되니까요. 좀 더 세심하게 모델들을 보면서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2300 포매틱 AMG 라인 9,390만원이고요. 프리미어 스페셜 모델 1억 552만원입니다. (258마력의) 힘을 충분히 끌어내면서 안정감 있는 자세로 시속 100km까지 주파해내고 있습니다. 메이커에서 발표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시간 6.1초, 제가 직접 측정한 기록은 6.92초가 가장 빠른 기록으로 나오네요. 가속거리 105.76m였습니다. 교대형 내거리입니다. 앞차 따라서 신호대기로 정지했고요. 최종 연비 리터당 14.3km 기록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11.6km니까요. 심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효율 보여줬다 싶습니다.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평균 연비 리터당 14.3km, 평균 속도 시속 38km. 교통 체증이 좀 심했죠. 주행거리 55km, 1시간 26분 걸렸습니다. 이 중에 14km, 23분 동안 엔진 스톱 상태로 달렸다라고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먼저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상단에 맨철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차 1억 원을 호가하는 그래도 프리미엄 세단 아니겠습니까? 벤츠 E클래스라는 이름의 무게도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트렁크에서 만나보게 되는 맨철판은 좀 실망스럽게 합니다. 트렁크는 맨철판이 드러나지 않도록 좀 마감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뒷공간은
실제로 그렇게 좁지는 않은데 심리적인 압박이 큽니다. 센터 터널이 높게 솟아 있고 이 시트의 윗부분이 뒤로 많이 나가 있어서 뒷좌석에서 느끼는 공간의 압박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실제 공간은 그렇게 좁지 않으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라는 얘기죠. 또 하나,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카메라, 바깥을 향하고 있는 카메라는 뭐 믿음직스럽습니다만 방향을 틀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카메라, 보기에 따라서 좀 불편하게 느끼실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만에 하나 해킹을 당할 위험도 있을 테고요. 물론 MBUX 설정에 들어가서 이 카메라를 비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여러가지 기능에 제한이 생긴다고 하니까요, 계륵과도 같은 카메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왕 있는 거 그냥 쓰기는 하는데 나를 지켜보는 카메라가 왠지 깨림칙한 그런 느낌 갖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죠.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이상 이 차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아쉬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350 포매틱 AMG 라인 시승을 해봤습니다. 11세대로 완전히 새로워진 풀체인지된 E클래스를 만나봤는데요. 하나의 키워드로 꼽아보라면 저는 안정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 이 차의 고객이 될 테고요. 또한 0.23이라는 공기저항계수, 사륜구동 시스템이 받쳐주는 주행 안정감, 이런 부분들이 이 차의 안정감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완성시켜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S클래스는 좀 쇼퍼 드리븐 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E클래스가 오너 드라이브가 갖출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세단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역시 그렇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너 드라이버가 소유하기에 충분한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3세대 MBUX가 좀 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죠. 조수석 앞에 있는 모니터까지 포함을 하면서 동영상 서비스까지 되고요. 그래서 이동하는 동안 옆에 앉아있는 승객들이 좀 더 재미있는 공간을 누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1억 원 안팎의 가격, 1억 원에 육박하는 가격,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죠.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만 역시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가진 소비자들이 여유 있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